안전 농산물 플랫폼 농민과 소비자의 TV 모두 싹 TV. 농민청에서는 2020년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7건이나 선정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사업화는 매우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요, 저희 전주 지역에 농자재 R&D 단지를 조성하고 활용하는 국가정책 사업의 기획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전북대학교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나라 농자재 개발과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농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발전을 위해서 특히 우리 농기자재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좋은 어떤 그 지혜나 어떤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대상대분 농협에서 한 20년 농약의 대안 유기농업자재 모두싹을 판매하고 있는 나라바이오 대표 김미로입니다. 이번에는 항생제 시장을 겨냥해서 유황을 원료로 하는 단미사료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제 사업으로만 연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경험과 또 기술 그리고 SCI급 논문을 공유해서 전북 발전에 기하는데 한몫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23일 날 이제 R&D 센터 또는 R&D 단지 구상하는 그런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연계를 해보는 쪽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고요. 지난 11월 24일 날 다시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11월 26일 날 6명의 전문가가 일단 모여서 전문가 기획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상당히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들이 많이 나왔고요.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많이 모아지는 성과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너무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전북대학교 제3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토지 용도를 보게 되면 대지가 1.1헥타, 녹지가 21헥타 정도로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 국유지로서 R&D 단지, 농업하고 관련된 R&D 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활용계획 수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전북의 일자리라든가 산업발전이라는 부분에서 또 농자재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농기자재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 저탄소 농업, 또 리사이클, 자원 리사이클, 또 고효율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여기까지 모이신 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북 농기자재 전문가 포럼을 구축을 해서 활동 목적이나 구성원이나 활동 내용이나 정관 등을 제정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전에 제가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저 역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분뇨 자원화라든가 농업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2012년도에 전라북도 도청 그리고 전발련과 같이 제가 고민을 담았던 내용을 간단히 이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화학비료와 화학 농약의 경우는 점진적으로 감축되고 있었고 생물학적 방제라든가 유기질 비료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농자재 산업군을 전라북도로 유치하여 전라북도를 농자재 산업의 메카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농업 도시이고 여러 가지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업의 어떤 실현 가능성으로는 여러 가지 화학 비료, 유기질 비료, 상토 등 농자재 산업의 집적화. 두 번째가 천연물 농약, 미생물 농약, 그리고 천적 관련 병해충 방제의 산업의 활성화, 집적화. 그다음에 시설 원해 자재, 바이오매스 자재, 축산 환경 자재 등의 어떤 활성화의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농자재 연관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두 번째가 관련된 네트워킹 활성화, 그 다음에가 품목별 핵심 과제 기술 개발 및 수출 주도형 농자재 전략 품목 육성으로 해가지고요. 뭐 좀 예를 들어드리면 병해충 방제제 및 기피제, 그 다음에 무항생제 퇴비, 기능성 유기상토, 기타 유기농자재의 개발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더 스피시픽하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대안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SNS 방송도 하고 또 홍보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규모의 전국 단위의 그런 물건을 전시도 하고 그런 행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 바이오가스 플랜트 산업을 하다 보면 유유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거를 저희가 동네 주민들한테 하우스, 시설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주겠다. 실질적으로 국내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이런 투자 여력이나 이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그냥 그것이 맴돌다가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만드는 아주 뭐 선진 한국이 왜 농기계 하나는 세계적인 농기계를 못 먹느냐 이런 소리도 역시 농기자 다른 농약이나 비료나 다른 뭐 우리 사료라든가 이런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세계 수출도 하고 세계 어떤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기자재가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데 전라북도가 미리 앞서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범 농장을 제대로 뭐 돼지 같은 경우에는 좀 악취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양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범 농장을 뭐 400평이면 400평, 500평, 500평 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 실질적으로 연구도 하고 여기에서 어떤 기자재가 뭐 연구가 거기서 키우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기자재를 보여줄 수 있고 시스템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 이제 지방 쪽으로 와서 일을 진행을 하니까 작은 정보 하나도 내 거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공유가 안 된다는 걸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별명이 인터넷상에서 유황하면 김일호 이렇게 더 많이 통하고 있고요.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한 것이 91만 명이 넘었고 한 편의 경우 하나를 댓글이 750개가 넘는 그런 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내용 중에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실질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 군산 국가산단에서 14,000평의 땅을 공유하고 있고 건물만 2,300평짜리 가지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 20페이지에 나오는 친환경 유기농자재 현장 실증 시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그 새만금 단지에 5만 평 이상의 실습 농장을 할 수 있도록 연구소 부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군산시 부시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이런 R&D 단지 내에 여기에서 10년 전부터 검토해 오셨던 20페이지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R&D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1차 소비자인 농민들이, 축산농이나 일반 농민들이 여기서 개발된 기술과 제품들을 이용해서 소비가 많이 돼서 이 기업들이 돈 벌어야 됩니다.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또 사실은 농민들이 돈 벌어야만 우리가 잘 되는데, 농민들은 어디서 돈 버느냐면 전북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R&D 산업단지에 나오는 농축산물은 안전하고 기능성이 높아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건강 면역력을 향상하는 좋은 고기능성 농산물이, 축산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믿음을 만약에 소비자가 갖게 된다면 우리 R&D의 고유 그 라벨이 붙은 농축산물이 많이 팔릴 겁니다. 우선 대학교라는 이미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덕배 박사님이라든지 또 강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가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잘 브랜딩 한다면, 이거를 브랜드를 붙여서 먹으면 이 R&D비에서 파생되는 제품을 1차 사용하는 소비자인 농민들이 많이 쓸 것이고, 그럼 여기 입주한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 보장이 되니까 돈을 벌겠죠. 또 농민들은 그렇게 산발적으로 전부 각자만의 노하우인 것처럼 각자 그렇게 됐던 것을 한데 모아놓고 이런 방금 전에 박광수 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스마트화 해가지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기술이 고르게 발전한다. 이게 경쟁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R&D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제 생각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업별 맞춤형 상담관을 상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업별 맞춤형 상담관은 이 업종 교류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자료를 필요한 경우는 공유해서 내가 이 부분을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우리 R&D비 나와 있는 동료 기업인 중 어떤 장비를 통해서 사용했더니 효과가 극대화되더라. 효과가 높아지고, 그래서 사용량을 적게 써도 효과가 좋아진다든지, 비용이 절감되고 특히 노동력이 절감된다더라. 이 맞춤형 상담관은 반드시 정부에서 급여를 받거나 하지 말고 우리 기업인들이 조금씩 그 회비를 걷어서 그 상담실 운영비를 대가지고 우리의 고용인이 돼야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시나 도나 나라 국가 공무원 파견해봤자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잘 알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짜로 바라거나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기업이 부담할 건 하되, 이 단지에서는 기술 교류뿐이나 자료 교류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이 시설 자금 같은 걸,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연구 과제가, 우리 여기 있는 유사한 기업인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이 굉장히 많으신데 연구 과제가 20조 원이라고 제가 정확한 거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명분이 없어서 못 찾아먹는 게 많습니다. 그럼 연구 과제를 우리 전문 맞춤형 상담관이 기업별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우리 제출받은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 과제를 많이 따오는 겁니다. 전북대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더구나 여기 농대고 하니까 우리하고는 아주 직접 연관이 있으니, 그럼 전북대학교는 연구 과제를 그렇게 많이 가져오게 되면 아마 여기에 엄청날 겁니다. 일거리가. 그 다음에 전남의 경우는 보조사업을 박준영 지사 있을 시절에 전남의 소재한 기업들을 우선 보조사업 대상을 해줘가지고 지원사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유수한 기업들도 R&D비에서 전북도에서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조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면 많이 들을 겁니다. 그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축산 얘기가 오늘 나와서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만, 저는 아주 온열에 습도가 높은 여름에도 그 축분을 손에 떠서 켜다 바짝 대도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 한우 육종에 관심 있으신데 그 우둔살이라든지 돼지 후지가 고급육으로 둔갑할 만큼 육질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마치 개인 사업인 것처럼, 이게 노출되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같이 공유한다면 이 R&D비는 꼭 필요한 그런 단지로 주목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전영우 대표님이 제안한 것처럼 농민은 원스톱 쇼핑할 수 있도록 비닐도 있고 뭐 장갑도 있고 뭐 농기자재를 전시를 해놓고, 또 특히 우리 R&D 단지 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축산용품이라든지 이런 기자재들까지 같이 전시해놓고 교육도 받고 한 번에 거기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단체, 예를 들어 CJ라든지 학교 급식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하는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전진기지구나, 여기에 모든 답이 있구나 하고 교육을 받고 어디서 구입하는지, 그 브랜드에 대한 교육까지 받고 간다면 소비가 잘 되니까 우리 R&D비가 생산해내는 농축산물은 잘 팔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10년 전부터 한 교육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돌 하나만 잘 놔도 이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5분 만에 변합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마트는 영원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는 소비자와 거리를 점점 두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오늘 끝까지 회의 참석해 주시고, 혹시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저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비밀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다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다 협조를 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하도록 입주하겠습니다. 그래서 R&D비 단지가 성공하려면 이제 이덕배 박사님이 아직 현직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축산이든 농업이든 보조사업을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계속 여기를 도와주면 이 기업이 성장할 것이다, 고용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업인들은 그저 바라만 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그런 자세로 간다면 명실공히 농도인 전북이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면 필패라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든 뭘 하든지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분야를 스페셜 아이템이나 산업을 결정하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중구난방도. 그래서 업종의 전문화를 반드시 해라. 기술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 센터랄지, 그 다음에 그 기술대학을 통한 전문 영역 약성할 수 있는 거, 수출 관련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다음 플랫폼을 만들자면은 그 소프트웨어 쪽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드웨어만 갖다 놓으면 안 된다.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서 나중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네 번째가 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하고 좀 관계가 되는데 김일호 사장님이 중심으로 강하게 말씀하신 5번째인데요. 이건 뭐냐면, 자, 어느 업종별 전문화가 들어갔다 치자. 그럼 그 단지 내에 관리 지원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개별적으로 할 거냐, 그러지 말자. 여기에는 기업별 맞춤형 상담소라는 명칭을 그렇게 해주셨네요. 컨설팅, 코오디네이션, 정부, 플랫폼, 표준화까지 포함한 입주한 업체들의 공유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서포트를 하자. 단, 재원은 우리가 내자. 정부의 지원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건 뭐 복잡하니까 우리가 내서 우리가 그 단지 내에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상담설명을 사자. 노동력도 줄이고 저렴한 가격, 가성비가 높은 농기자재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1차 과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소비자가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R&D비를 통해서 나오는 안전하고도 기능성 물질이 높게 함유된 고품질 농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우리들이 자재에 의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를 시켜줘야 우리의 1차 소비자 농민이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잘된 거든 일반 농가든 막 섞어서 나가면 애써서 잘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R&D비의 그 영속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그것은 사실은 농민이 돈 벌어야 되고, 농민이 돈 벌려면 소비자가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돈 벌게 하는 길은 좋은 기자재 개발과 이런 R&D비를 통해서 협력해서 스마트를 도입하고 모든 걸 체계화해서 그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우리 소비자들이 이거를 소비를 할 것인가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그 배고픔을 해결해서 밥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밥그릇이
밥을 많이 먹으면 밥그릇을 뺏어요. 그런데 지금도 구태연하게 농민들이나 행정지도를 보면 다수학에 대한 회의를 해요. 다수학. 다수학 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강을 염려하고 있고 안전을 희구하는 갈망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평생 먹거리를 우리 R&D 기술로 생산된 이 브랜드가 박힌 농산물을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꼭 계획 안에 넣어주셔서 다른 기업들도 그 R&D 안에 입주하고 싶어서 문의가 들어오고 우리한테 많이 찾아오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소비를 해야 농민이 부자가 되고 농민이 돈을 잘 벌고 부자가 돼야 우리가 생산한 농기자재가 잘 팔립니다. 이상입니다.